우리가 가난을 이야기할 때 흔히 물질적인 결핍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가난은 단지 돈이 없는 상태를 넘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찾아옵니다. 나는 왜 가난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단순히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나는 왜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야 하며 왜 나의 잠재력은 현실 속에서 꽃피우지 못하는가?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가난에 대한 실체를 탐구하고 이를 뛰어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난이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부족함은 변화의 시작점일 뿐 결코 여러분의 삶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원인을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태어난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라던가 내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경제 상황이 나빠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가난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청소부위를 시작했지만 자수성가하여 백만장자가 된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의 95%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가난은 물리적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 상태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믿는 순간 가난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를 창출할 수 없다고 믿는 순간 그 믿음 또한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온 힐 역시 그의 책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물질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야 합니다. 즉, 가난의 실체를 살펴보면 단순히 돈의 부족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적인 변화부터 시작해야 하고 가난을 운명이 아니라 극복 가능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는 언제나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가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핍의 힘과 그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욕망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난은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를 위기의 축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는 가난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가난은 풍요의 결핍입니다. 이 부족함의 현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길을 다시 설계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기력을 심어 현실에 안주하도록 만들지만 이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가난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동시에 인간의 잠재력을 깨우고 삶의 방향을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감사의 태도를 갖도록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풍요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난을 극복한 사람은 삶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삶의 본질을 깨닫는 기회로 만드세요. 가난은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깊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내면을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의 중요성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결국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행동을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깨달음과 목표가 있다면 그 다음은 행동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매일 행동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을 매일같이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의 마인드셋을 키워야 합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은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머릿속에 있다. 워렌 버핏은 어린 시절 신문 배달을 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자신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사고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사고방식과 마인드를 통해서 스스로 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과 배움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지식을 무기로 삼을 수 있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식을 쌓고 그것을 배우는 데 집중하세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전문가의 경험을 배움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쌓기 위해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 또한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페이팔을 창립하고 파산 직전까지 갔었고 로켓 발사도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고 결국에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행동이 아니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10분씩 목표를 생각하거나 간단한 재정 관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도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가난에게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입니다. 가난은 당신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지만 희망은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희망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희망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변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입니다. 가난은 당신의 자존감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적다는 이유로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게 만들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떤 결핍도 극복할 힘을 가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작지만 용기 있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단 하나의 변화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을 내일과 다르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 행동이 쌓여 당신의 미래를 새롭게 쓸 것입니다. 가난은 우리의 본질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단지 하나의 상태일 뿐 영원한 것이 아니며 반드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가난을 핑계로 삼아 멈추는 사람도 있지만 가난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결핍을 공으로 봅니다. 공은 단순히 비어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공간입니다. 가난은 우리 삶에 비어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은
우리가 무엇을 채울 것인지,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선택하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나는 왜 가난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 사실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왜 가난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 결핍을 내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삼지 못하는가? 가난은 우리가 삶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게 도와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물질을 넘어선 가치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가난을 단순히 부정적인 상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전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결핍은 우리를 창조자로 만들고 그 창조는 우리를 가난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가난의 극복은 여러분이 풍요로움을 선택함으로써 극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에게 우리의 가능성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은 영원히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지혜롭고 현명하게 현실을 만들어 나갈 차례입니다. 가난은 우리의 운명이 아니며 풍요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